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어느덧 V리그가 개막하고 일주일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만년 꼴찌인 페퍼의 변신과 전통의 강자 현대흥국 정관장의 수준이 확실히 V리그의 재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 팀이 2경기씩 한 상황에서 벌써 각 팀들의 전력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올 시즌의 판도와 각 팀의 키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V리그에서 키워드를 3가지를 뽑아보면 첫 번째는 외국인 선수의 역할, 두 번째는 노장들의 하락세, 세 번째는 체력 이슈와 부상 이슈, 그리고 백업의 역할로 보여집니다. 용병의 중요성을 두말하면 입이 아픈데 벌써 용병으로 웃고 울고 있는 팀이 나오고 있죠. 현재 가장 분위기가 좋은 정관장은 부키리치의 영입에 포지션 변경까지도 성공을 해서 가장 강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키리치가 이 정도로 리시브를 버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배구 천재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완벽한 공수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 정관장은 행복 배구를 하고 있죠. 김연경이 있는 전통의 강자 흥국생명도 푸더크와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루이레이를 피치로 교체한 후에 분위기가 급상승했고 팀 컬러도 다양성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용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도 있는데 페퍼저축은행은 다른 부분은 다 좋아졌는데 용병만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고민이 많죠. 페퍼는 지난 시즌에 비해 경기력이 정말 좋아졌고 봄배구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비치의 용병답지 못한 공격력에서 강팀으로 변신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GS도 마찬가지죠. 높이를 위한 선택으로 유니와 와일러를 영입했지만 결과는 리시브 폭망으로 연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은 용병의 활약, 그리고 빠른 교체와 수습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장들의 하락세인데 제가 시즌 초에 2000년대를 주름잡았던 선수들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거론했던 선수가 배윤아와 임명옥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이전에 이름값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고 이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V리그 전통의 강자로 군림했던 선수들의 하락도 초반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 부분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각 팀의 주전급으로 활약하는 노장 선수들의 하락세도 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력과 부상 이슈입니다. 노장 선수들이 많은 팀들은 기본적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부상 위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만약 팀의 핵심 선수 중 부상자가 나온다면 치명상으로 작용할 텐데 여기서 뎁스가 약한 팀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업의 퀄리티가 그나마 좋은 팀이 이런 위험이 생겼을 때 버틸 수가 있겠죠. 장기 레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와 그 대비를 잘한 팀이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성적을 낼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즌 한 경기씩 경기를 치른 후에 분석을 했을 때 4강 3략을 예상했었고 이미지대로 전력평가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맞아떨어졌는데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예상이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순위와 위치의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제가 보는 이번 시즌 판도 역시 화살형 4강 3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력이 가장 강한 팀은 정관장으로 보이고 선수들도 대부분 전성기에 들어가 있는 나이라 약점이 적고 강점이 많습니다. 그 뒤로 흥국, 페퍼, 현대의 중상위권 전쟁이 될 것이고 기업은 중위권 도전과 GS와 도로공사는 하위권이 유력해 보입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보자면 같은 강이라도 약간의 전력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상대팀을 공략하느냐에 따라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며 강과 약의 차이는 상대팀의 약점을 공략하더라도 자기 팀의 약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기기 어려운 팀을 분류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럼 팀별 강약점과 키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건설의 전력은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과 같으나 양효진, 모마의 누세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 전력은 소폭 하락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의 전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승을 재도전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대의 장점은 끈끈한 수비와 조직력이며 약점은 윙스파이커 라인의 높이입니다. 올 시즌은 높이 싸움이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 부분에서 현대의 윙스파이커들이 얼마나 상대팀들에 비해 경쟁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현대의 키플레이어는 정지훈으로 정지훈이 후위에서 수비를 버텨준다면
미드를 활용하며 다양한 공격 전개가 가능하지만 정지훈이 터져 나간다면 미들이 봉쇄되면서 단조로운 오픈을 쓸 수밖에 없고 양효진의 중번 공격도 신장이 높은 팀에게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대는 정지훈의 공수 활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가장 큰 폭의 선수 변화가 있는 팀입니다. 초반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연경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에서 상위권이 점쳐집니다. 그러나 장기 레이스에서 안정감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선수들이 주전 멤버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점도 약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아본단자 감독의 운영은 최악이었는데 3년차 감독이 돼서 조금은 나아진 초반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고은, 정윤주, 김수지, 신현경 모두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점과 기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 분명 리스크가 터지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흥국생명의 키플레이어는 김연경입니다. 김연경의 요즘 경기를 보면 페이스를 조절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만큼 본인도 장기 레이스를 염두하고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연경이 탈없이 흥국을 지켜주는 것이 흥국 상위권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정윤주가 안정감을 보여주느냐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관장입니다. 정관장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가장 약점이 적고 가장 멤버가 탄탄한 팀입니다. 일단 부키리치의 포지션 변신이 성공했다는 부분에서 리그 최강의 쌍포를 동시에 코트에 기용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어느 팀도 쉽게 정관장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부키리치가 리시브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이 있고 부상이 나와도 다른 팀에 비해서 백업이 강한 부분도 큰 장점이죠. 단점은 역시 범실로 무너지는 팀 컬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고 부키리치와 노란의 공략 포인트를 잘 건들면 정관장도 흔들리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전혀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장의 키플레이어는 부키리치입니다. 올 시즌 내내 부키리치가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를 교체아웃 없이 지켜준다면 정관장의 상위권은 안되기가 어려운 미션이 될 것이고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GS 칼텍스입니다. GS는 이영택 감독이 부임하고 젊은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며 큰 변화를 줬습니다. 코보컵에서는 그 변화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듯 했지만 결국 단기전과 장기전은 다르다는 것을 최근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현재 GS는 상위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전 멤버의 전력이 가장 약하고 거기에 믿었던 실바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린 선수들이라 경기 중에 한번 흔들리면 멘탈이 깨지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자멸하는 그런 그림이 반복되고 있고 감독 또한 이 그림을 바꿀 수 없는 상황과 능력입니다. GS의 가장 큰 약점은 와일러의 후위 수비인데 리시브율이 경기 평균 10%에서 20%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수가 주전으로 계속 뛰면 팀이 이길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팀의 핵심인 유서연이 3라운드 이후에나 복귀할 예정이라 그때가 되면 이미 하위권이 굳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 시즌 GS는 신인 육성을 우선으로 하며 팀의 방향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팀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최상급 연봉 7억으로 이소영, 4억으로 이주아를 영입하며 큰 지출을 했고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1라운드부터 이소영은 부상, 이주아는 중급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며 강팀의 느낌보다는 하위권 팀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빅토리아가 뛰어난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며 용병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나 V리그에서는 원맨팀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많지가 않고 결국에 국내 선수들의 퀄리티가 뒷받침이 되어야 팀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데 기업은행의 국내 선수들이 강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웃사이드 히터라인은 거의 7개 구단 중에 가장 약한데 기본적으로 육서영은 공수 기복이 있는 주전 1년차 선수이고 공격은 준수하지만 수비 불안정성이 크다는 부분이 약점이고 황민경은 후위 수비는 좋지만 신장이 작아서 전위에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가 약한 팀이 상위권으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거기에 세터 천신통이나 미들의 이주와 최정민이 다른 팀에 대비해서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하위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업은행의 키플레이어는 육서영이며 육서영이 버텨주고 때려주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줘야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서 이 부분이 올 시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여섯 번째 팀은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는 국내 최고 연봉 8억으로 강소희를 잡으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잘못된 선수 영입으로 팀 구성이 꼬여버려서 꼴찌가 가장 유력한 팀으로 예상됩니다. 강소희, 니콜로바, 윤희의 공격력에 기대를 걸었지만
문제는 이 선수들의 공격력을 살릴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없는 세터진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한 선수 교체나 컨디션 상승 정도로는 극복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김종민 감독은 애초에 빠른 배구를 하고 싶다고 선언을 했는데 현재 도공의 세터들은 빠른 토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볼 상황에서 그 누구도 성공을 시켜주지 못하고 게다가 윤희의 리시브 폭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도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가장 답이 안 보이는 팀이라 지금이라도 선수 트레이드나 교체를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신장이 가장 작고 노장도 많다는 부분에서 팀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로공사의 키플레이어는 윤희입니다. 윤희를 수비 면제를 시켜줄 방법을 찾지 못하고 리시브를 버텨주지 못하는 윤희의 모습을 계속 본다면 도공은 희망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교체 고민을 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올 시즌 여자 배구의 재미를 더해주는 팀이 페퍼가 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약점을 지우는 선수 보강과 범실을 줄이는 효율적인 배구를 보여주면서 장소연 호는 올 시즌 8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시브 폭탄 박정아 이한비 콤비를 같이 기용해서 23연패 신기록을 달성한 모습에서 현재는 이예림 한다의 보강으로 박정아의 폭탄만 버텨주면 되는 상황으로 상태가 좋아졌고 중요할 때마다 토스 범실로 자멸하던 모습도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초반이지만 V리그 원탑 미들블로커로 활약을 펼치는 장인은 페퍼의 가장 큰 무기이며 박정아 이예림도 강약이 보완되는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이라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선수 자비치 딱 한 부분인데 이 부분만 개선이 되면 우승도 도전할 수 있을 만큼 팀이 좋아졌습니다. 자비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타점이 너무 낮다는 점이고 그로 인해 본인도 백어택에 자신이 없고 하이볼은 연타로 넘겨주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 미달의 용병으로 보여집니다. 자비치를 매경기 20점에 공격 성공률 40% 이상 해주는 중타 정도의 선수로 교체를 한다면 페퍼는 분명히 본배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페퍼의 키플레이어는 박정아입니다. 결국 페퍼는 자비치의 교체와 박정아의 후위 수비만 해결이 된다면 어떤 팀과 경기를 해도 승부를 낼 수 있는 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V리그 순위 전망과 강약점 분석을 해봤는데요. 배구라는 종목은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서 정형화가 되어 있는 로테이션과 포지션이 있어서 분석 확률이 높은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현재 팀들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의미하는 강약점을 분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빠르게 진행하며 약점을 없애나가는 팀이 점차 상위권에 위치해 오를 것입니다.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보완해서 7개 구단 모든 경기가 다 재밌는 여자 배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부탁드리고 항상 힘을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생중계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